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 끝부분인데요. 자, 배당입니다. 배당. 실제로 그러는데 내가 나무 집에 새를 살고 있는데 뭐 기타 등등 사유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네가 받을 돈이 얼마야, 보증금 얼마야라고 그 배당이 보증금 얼마냐라고 적을 수 있는 그 배당 요구서가 실제로 법원에 날라옵니다. 거기다가 내가 내 보증금이 얼마예요라고 적어서 다시 법원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임차인이 그 집이 지금 배당이 나왔다는 말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울어야 젖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차권은 지금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판사님들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이거 주세요라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무슨 요구를 하지 않아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법원에서 배당 요구하라고 그 통지서 날라왔는데 내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고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수인자가 밑에 자가 저 선순위 임차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후수자가 먼저 받아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임차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니에요, 배당 요구 제가 안 했는데요, 자 제가 먼저 받아갈 거예요, 주세요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결론,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울어야 젖준다고 했던 말이 무슨 얘기냐면 권리 행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권리 행사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이번에는 여기는 저당권자 기타 다른 애가 경매를 했다는 소리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 경매가 두 가지 경매가 있습니다. 자, 강제 경매가 있고 의무 경매가 있는데요. 말로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채권 액수가 1,000만 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차용증이라 하는 것은 개인끼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조할 수 있다고 보고 바로 경매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법원에다가 대금 반환 청구의 소장을 냅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해줘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그 판결서, 그 판결문 가지고 자 경매로 들어간다.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이걸 강제 경매예요. 자, 의무 경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당권은 일반 그 채권하고 다르게 등기 후에 그 금액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미 등기부에 기록할 때 그 등기관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그 자체 금액에, 그래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만 떼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걸 의무경매라고 그래요.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부상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걸 용어를 의무경매라고 하시고 나중에 배우십니다. 다시. 근데 등기부상 채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걸 강제 경매를 하는데 그 절차가 일단 판결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법원에다가 제 금액이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를 했는데 제가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임대인이 내 보증금이 얼마인데 안 주거든요. 보증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 판결을 했다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대로 가보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이미 판사님이 보증금이 얼마라고 판결해 준 거예요. 그럼 판결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권리 행사를 한 거고 판사님이 이미 적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다 이럴 때, 임차인이 이미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됐다면 그럴 때는 이미 보증금 얼마 가지고 경매를 한 것이니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자, 그 밑에 보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인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보증금도 못 받은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냥 내가 이사를 가버려? 전입신고를 해버려? 주민등록 이전을 해?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항력 상실이잖아요. 대항력 상실 우선 배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불안해서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완료. 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도 좀 소송한 거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자, 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그 집에 임차권 등기하라고 등기 촉탁을 해요. 마음 편하게 이사 가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마음 편하게 가라고 법원이 촉탁한다. 이걸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얘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권리 행사를 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안 줘서 그거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럼 이미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니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으니 기억하십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 집이 경매가 되면 이미 등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관할을 물어보면 무조건 부동산 주택 소재지가 관할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존속 기간입니다. 이제 제가 2년 동안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1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자,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보장.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맞아요. 근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를 하겠다는 거지 임차인이 왕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엄벙덩벙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안 적었다니까요. 그러면 2년 살 수 있다는 거고 1년, 자, 2년 미만으로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마음인 거예요. 1년 살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 나 1년 더 살래 2년 살래 이 법이라 이 법 2년 보장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2년 살게요 라고 2년 계약을 했다.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 살고서 나 나갈래요 안 된다고. 그냥은 안 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을 보장한다는 말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2년 보장 이거고 2년 미만으로 했다 2년 보장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2년짜리 계약을 했다 2년 사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자, 주어가 누굽니까? 임차인만 그러는 거예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구는 안 된다는 소리죠. 임대인은 안 됩니다. 임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1년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은 임차인에 있는 겁니다. 임대는 1년짜리 했으니까 너 1년만 살고 나가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임차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 나 더 1년 살래 라고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전세를 사는데 법정갱신 됐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법정갱신 됐다. 자,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2개월입니다.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어요. 주택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지금 세를 주고 있다. 내가 나머지 세를 살고 있다. 아셔야 돼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똑같이 자,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저 나갈래요 라는 소리를 안 했대요. 법정갱신이야. 법정갱신. 내가 나머지 집에 세를 살고 있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만료 6월부터 2월 사이에 자, 너 나가라.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임차인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만료 몇 개월? 2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갱신되면 다시 또 몇 년이다? 2년. 또 2년이에요. 법정 갱신 2년. 자, 법정 갱신된 경우, 자, 주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임차인 보호입니다. 철저하게 임차인 보호.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렇죠. 언제든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만 가능한 거죠? 임차인만 되는 거예요. 임차인만.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법정 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다시 2년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아, 나 나갈래. 그러면,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나갈래요? 라고 해지 통고. 그러면 임대인은, 이거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입자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다시요. 내가 지금 나무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자, 법정 갱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6월부터 2월 사이에 아무런 말 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 임차인도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법정 갱신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임차인은 2년을 살 수 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임대인은 내보낼 수 없고요. 임차인만 그래요. 임차인만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갈게요는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필요하니 3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임차권의 승계. 자, 임차권의 승계는 뭐냐 그랬더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랬잖아요. 이거 동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데 2번 상속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한 집에 살고 있대. 그러면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된대요. 그런데 3번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이 따로 거주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상속인이 공동 승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했으니까 동거로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 경제적 사정도 그렇고 기타 등등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뭐 이런데 아무튼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랬는데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동거를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동거남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동거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그걸 승계한다는 말이 보증금, 그거 승계된다 이거예요. 이걸 자, 임차권의 승계라고 합니다. 이걸 승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상속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한 집에 거주한다는 말이 그 동거남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동거남의 자식이 다 가져간다 그거예요. 그 보증금을. 그런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따로 거주라는 말은 둘이 동거를 하시고 그 동거남의 자식은 따로 살고 있다고. 따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자식하고 동거녀가 반띵 그 말이에요. 공동승계. 잠깐만요. 자,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다 승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있대요. 자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자식이 그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자식에 다 넘어갑니다. 따로 살고 있다면 공동승계예요. 완전 좋은 거 하나 배운 것 같은데요.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죽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부터 내보내야 되겠죠? 왜? 반띵 하려면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요렇게 하나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이랬는데. 자,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건데요. 이게, 자, 문제가 많아요. 자, 분쟁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자, 똑같네요. 주택이니까 6월부터 2월 사이에 이거죠. 이게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보장 기간이고요. 자,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서 저 2년 더 살래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저 2년 더 살 건데요. 봐보세요. 임대차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행하는 그게 지나가 버리면 봐보세요. 법정갱신 보고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뭐 하지 못한다?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좀 나올 텐데 이제 임차인이 저 2년 더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임대인이 안 돼! 나가!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임차인이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주택원이 상가는 3 이렇습니다. 주택원이 상가는 3.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이.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월세를 사는데 월세를 2달치를 밀려놓고 나서 다시 나 2년 더 살래요? 이러면 임대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은 싫어! 라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임차인이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대요. 이렇게 되면 이건 해지 사유거든요. 아예. 임대차가. 이건 해지 사유에 해당하니 잠깐만요. 임차인이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뜻이 주택임대차. 그러니까 거지 부정한 방법 임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주거 목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뭐 다른 거 한다고 해보세요. 막 이렇게 뭐 도박장을 개설했다든지 기타 등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해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하고 있다가 아이고야 다시 2년 연장해 주세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또 어때요? 서로 합의하여 그랬거든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뭐 특별 사유는 없고 그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그냥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너 나가라. 그러니까 임차인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았어요. 합의. 돈을 받았습니다. 돈 챙긴 다음에 다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나 2년 더 살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렇고요.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에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답니다. 이것도 해지사유입니다. 해지사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는데 임대차라는 게 봐보세요. 임대인하고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거든요. 이게 신뢰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세를 주려고 그래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세를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대부분 보면 현실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월세 꼬박꼬박 낼 것 같은지 안 하는지를. 그러니까 잘 낼 것 같아. 그래서 임대차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월세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걸 넘겨버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했어. 하고 나서 또 이걸 계약갱신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지사유에 해당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요거 중입니다. 중주로 중이야 중. 중대한 과실로 파손. 경이 아니거든요. 경과실. 좀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 하고 계약갱신 청구. 이거 이상하죠? 또 한 가지가 중과실로 파손했대. 중과실로 그래놓고 계약갱신 청구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했어요. 그러면 갱신 거절을 못 합니다. 들어줘야 돼요. 임차인의 요구를. 자, 주인하는 거.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지금 달성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임대차 목적을 지금 달성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계약갱신 청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너도 봐라 지금 없잖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절할 수 있다가 되고 7번 7호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자 목적 건물을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랬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차 할 때부터 있잖아. 나중에 나 공사 들어간다. 이거 다시 재건축할 거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한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이 미리 다 고지했다고요. 고지? 그러면 임차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아이고 나는 몰라요. 계약 갱신해 주세요. 요구해 주세요. 계약 갱신합시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그러면 틀린 거예요. 2번.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노후됐거나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임대차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에 안 된다. 거절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이거고 지금 9번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9번이 자 임대인 그랬거든요. 임대인 또 임대인의 직계 전 비속까지 포함해서 목적 주택의 실제 거주 그랬거든요. 실제 거주. 자 플러스 그 주택에 매수인이 요거 판례죠. 매수인이 실제 거주 이렇거든요. 요거. 자, 그럴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봐보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임차인이 저 2년 동안 더 살 건데요. 계약 연장할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 살더라도 우리 딸 자식이 아들 딸이 가서 살 거야.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자, 그러니까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절 사유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번 임대인 자신이 또는 임대인의 아들 딸이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한다면 나가셔야 된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게 이번 판례인데 매수인이 실제 거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요. 거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을 매매를 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판례가.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이 매수인이 거주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자 그리고 하면 다시 2년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주택 자 여기까지 주택이었고요. 이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여기서 자 주택만 좀 빨리 좀 정리해 봅시다. 주택만 자 여기 왼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 임대차 자 적용 범위가 자 자연인 그랬습니다. 자 자연인 이는 다 포함. 자 그래서 자연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법인. 그래서 자 세 가지 불러보세요. 세 가지. LH 무주택 서민들의 그 주택을 공급하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기업들, 그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됩니다. 전부를 임대차건 일부를 임대차건 됩니다. 그리고 자 미미도 된다 그랬고 옥탑방. 그런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텔 안 된다. 그리고 대지는 된다 이랬습니다. 자 대항력이래요. 자 주택만 보세요. 주택.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 자 인도에 무슨 동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년 동안 살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무슨 일자가 필요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그리고
자,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그랬거든요.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임대차가 끝났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 여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자,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인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경매를 신청해 좋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경매를 신청해 좋을까요? 있으면서 하는 게 좋겠지. 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지 않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돈을 받을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수령. 돈을 받을 때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자, 포인트가 임대차가 종료가 된 후이래요. 자, 임대차가 끝난 보증금은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을 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입니다. 임대인 소재지가 아니라 자,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시군법원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임대차 존속 중이 아닌 거고요. 끝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다가 지금 소송하는 거예요? 임차 주택 소재지다. 임대 소재지가 아니라 이거고요. 그리고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이랬단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여기 자, 주택만 보십니다. 주택. 자, 서울 시가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1억 6,500에서 보증금이 서울에서 자, 경매가 됐다 그러면 순서와 상관없이 자, 얼마? 5,500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과밀 억제권 그랬단 말이에요. 과밀 억제권. 과밀 억제권 1억 4,500에서 4,800. 광역시는 8,500에서 2,800. 2,800. 자, 그리고 기타 지원 7,500에서 2,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대지를 포함하는 건물 가격 분수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분수는 2분의 1.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저도 뭐 오피스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근데 웬만큼 좀 규모가 있고 이게 좀 상태가 좋다 그러면 보증금을 받거든요. 보증금. 근데 이 고시원이 서울에 소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서울에서 보증금을 5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방이 60개란 말이에요. 이 방이 60개. 이렇게 60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보증금이 지금 500이면 이거 소액이잖아요. 소액? 근데 이 고시원이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이 60개라고 그랬으니까 60명 전체가 다 소액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들 보증금 그대로 다 받아가는 거지. 다시요. 자, 1억이라고 해볼까, 보증금이? 그러면 1억짜리가 60개입니다. 그래도 얼마는 서울이니까 5,500만 원 최우선 변제니까 60명이 5,500만 원씩 제일 먼저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소액이 다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은 더 이상 추가 담보가 안 되니 자, 여기에 소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체 금액 중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그러면 대지를 포함하는 건물가의 몇 분의 몇? 2분의 1. 분수 2분의 1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 존속견의 보장 주택은 2년, 주택은 2년이었습니다. 주택은 2. 자, 주택. 자, 그리고 법정갱신 그랬는데 자, 임대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1월에서 바뀌고 안 나왔다 아직. 자, 이거요. 그리고 임차는 기간 만료 2월. 다 2월이네, 기가 1월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법정 갱신되면 다시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시 2년. 그리고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돼요. 자, 근데 누구는 안 되는 거고, 임대인은. 그리고 임차인이 저 나갈래요. 그러면 바로 그게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매도일이 3월이 경과가 되는 거고. 자, 계약갱신 요구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몇 해 한해서 1년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자, 다시 요구하면 몇 년 되고 2년.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데 누가요? 임대인의 아들, 딸이 그리고 매입수인이 실제 거주할 때는 자, 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임증간 청구권 5% 그렇습니다. 5%. 그러니까 분수는 2분의 1 이러시면 되고요. 프로는 5% 그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을 했다. 자,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근데 1년 후에 보증금,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5% 범위 내에서. 보증금, 월세 포함해서 5%. 자, 다시요. 분수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분수는. 자, 그리고 프로는 몇 프로? 5% 이렇습니다. 프로는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됐고. 자, 그리고, 자, 임차권의 승계 했잖아요. 임차권의 승계. 사실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차권 승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임차인이 사실관계에 있는 자가 있고,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근데 그 임차인에게 자식이 있어요. 상속인이 있다. 근데 그 상속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집에. 그러면 상속인에 다 상속이 됩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띵, 공동승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게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임대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이고요. 자, 주택.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가 통상적인 문항수는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배워야 될 게 주택임대차,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집합금법,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택이 보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두 문제 정도, 상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2장 보니까 이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상가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